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앤드류 매튜스. 네, 감사 스마일이 이 말에 정말 200% 이상 공감하고요. 항상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그대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덧붙인다고 하면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더 나가서 이제 행동으로 작게라도 행동을 꼭 하시면 더 좋은 결과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국민평형 34평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작년 11월만 해도 분양가 자체가 알고 계시겠지만 10억대, 서울도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천주공 같은 경우도 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철산자이 같은 경우에도 10억 4천, 휘경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에도 올 3월에 분양했던 것도 여기도 9억 7천이었는데 이게 분양가가 이제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했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는 13억 9천인데 미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갑심리 아르테포레도 11억 6천, 트리우스 강명도 11억 8천, 그 다음에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14억이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만 미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완판됐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올해가 이제 10월이 이제 지나면 11월, 12월, 물론 11월과 12월에도 분양하는 단지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국민평형 34평 분양가가 올해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내려갈 일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편한 세상이 분양가가 4.8이었는데 4억 8천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청약자 수가 무려 14만 명이 청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분양가가 이제 34평이 5억대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구나. 고양시에 5억대 분양가를 갖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분양도 고양시 창릉을 기준으로 7억 정도, 아무리 싸게 나오더라도 7억에서 8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양주시 자읍면 3마리도 아마 7억에서 8억 선상에 나오지 않을까. 정말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6억대 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분양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 스마일 애청자분들 중에서 고양 은평선 소식을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양 은평선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먼저 그래도 고양 은평선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고양 은평선을 갖다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국민일보라든지 머니투데이 경기신문 여러 가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 고양시 서통발달, 철도망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GTX-A, 교외선,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연장을 갖다가 조기 개통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통팔달 철도 인프라를 갖추어서 30분 출퇴근 시대를 갖다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서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더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만든다. 사통발달 철도망 구축을 하겠다. 물론 내년 당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서해선이 일단 먼저 개통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하고 또 교외선도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전반기에 지금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양 은평선에 관련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안에 서부선 직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라든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LH 등 여러 이제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이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고양 은평선 소식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은 이게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걱정과 우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잠시 조금 딜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대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에 국감 때 이제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용역 재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기도지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역 재개를 해야 된다. 지금 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서 용역을 재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고양 난기 재생물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안들을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지금 촉구를 한 내용이고요. 또 3기 신도시 사업에 발맞춰서 교통 개선 대책 방안도 지금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 시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제 한준호 민주당 경기 고양을 지금 현재 삼송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제 한준호 의원님께서 3기 신도시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 개선 대책 방안도 발맞춰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고양 은평선은 지난 2021년 행신동에 추가역을 설치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또 기본 계획에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담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난 7월에 서울시와의 직결 문제로 해서 기본 계획 용역이 지금 중단됐다라고 지금 경기도지사님께 이런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6호선 세전력 부근에서 서울시와 이제 직결로 해서 고양시청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추가 비용을 갖다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이제 강력하게 표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 운영비라든지 또 이제 증량 지금은 세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량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증차 계획까지 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 과정 중이라고만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는 12월경에 예정된 공청회까지 해당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도지사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공청회를 갖다 12월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월도 지금 다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 11월, 12월 이 두 달 안에 용역이 다시 재개가 돼서 늦어도 12월에는 공청회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스마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양 은평선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창릉 3기 신도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양시 일산 동구랑 일산 동구 서구랑 같이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고 더 나아가서 또 여의도를 갖다가 환승 없이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전철 중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양 은평선이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또 용역도 빨리 재개가 돼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꼭 나와주기를 감사 스마일이 꼭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서울시가 또 기피시설들을 경기도 인근에 갖다 붙이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특히 지금 또 덕은지구 옆에 있는 고양 난기 물재생센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한 의원님께서 또 문제를 또 제기를 했는데 악취 민원 해결 방안은 분뇨 처리장 지하 등 현대화 산업이 관건인데 일단 이게 덮개를 이용해서 복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도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분뇨 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관련해서 덕은지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뭐 현천동이라든지 화전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대화 사업이 돼서 강변북로라든지 자유로를 갖다 가는데 이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우공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좀 드리면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발표는 언제쯤이 될까?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에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11월은 좀 빠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초쯤에 이제 우공님께서 직접 철도 정책과에 문의했더니
서울시와의 협의는 다 끝났는데 앞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갖다가 LH가 이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기본계획이 나와서 공청회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지금 철도정책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국감에서 이야기 드렸던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12월경에 예정된 공청회까지 이제 해당 용역이 지금 잘 진행된다고 하면 이 내용 고양은평선의 기본계획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게 되면 고양은평선 계획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부적인 이런 뭐 철도 노선은 이제 변경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양은평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9km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세전역 서부선으로 해서 2028년 예정으로 해서 서부선 노선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고양은평선 및 서울 서부선은 일단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고양은평선을 기다리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끝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철도라든지 이 도로망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 소사선도 계획보다 한 2년 정도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뭐 착공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통발달의 광역철도망이 언젠가는 다 들어오겠지만 정말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고양 특례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고양 시민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곡 소사선 서해선이 지금 현재는 일산역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이제 충남 홍선까지 2025년이 되게 되면 충남 홍선까지 완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서해선의 파급 효과를 더 누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양 은평선도 하루빨리 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꼭 나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